테슬라라는 스마트카인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인 겁니다, 말 그대로. FSD가 나오면서 그동안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들은 다 수동차가 돼버렸어요. 이 자동차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까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영역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AI 2.0입니다. 일부가 미국 2.0인데 AI 2.0은 또 뭔가요? 뭐 말을 갖다 붙인 거긴 한데 미국 2.0이니까 미국이 바뀌었다니까 뭐 트럼프 AI로 2.0부터 바뀌었다.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네, AI도 이제 좀 뭔가 바뀌는 것 네. 같아요. 국면이. 그래서 왜 뭐가 바뀌느냐 이거를 아까 제가 일부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이 자료 자체가 구글이 만든 거예요. 구글한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영상에 출연했던 거 링크 주고 만들어주면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 첫 표지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뒤에 AI 느낌의 딱 왕자, 금빛. 엔비디아 시대를 넘어서 21세기 투자의 미래를 조망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현재 시대에서 이제 그 AI를 생각해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구글의 급 부상인 것 같아요. 네. 구글이 올해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르기도 했고 엔비디아는 올해 주가가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근데 구글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사실 많은 분들이 AI 그러면은 챗GPT를 먼저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LLM은 원래 챗GPT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그렇죠.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도 한 70% 이상이 챗GPT를 사용을 하세요. 근데 이 얘기에서 중요한 변수가 구글이 튀어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미나이가 3.0이 나오면서 최고의 성능으로 발표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김 작가님도 제미나이 많이 쓰시나요? 챗GPT랑 제미나이 쓰는데 둘 다 유료로 결제 쓰고 있는데 요즘에는 제미나이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미나이 3.0을 많이 쓰시는 거고 어떤 면이 좀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무슨 바나나였죠? 나노 바나나. 네, 나노 바나나도 쓰고 있고 썸네일 만들 때. 나노 바나나는 이제 딴 걸 써봤죠. 뭐 변형할 때 재미로 할 때 거기서도 느꼈고 챗GPT보다 뭔가 뭐 차이를 설명하기 쉽진 않은데 실제로 두 개 다 쓰는데 어느 순간부터 챗GPT를 좀 보조로 쓰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헤비 유저분들이나 이 성능을 비교해 보시는 분들은 과거부터 좀 알았는데 챗GPT보다 제미나이의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제미나이 3.0이 나오면서 그게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가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수준으로 보면 GPT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무료 버전이 있고 3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3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오는 평가들은 뭐냐면은 제미나이 3.0 그 3만 원짜리가 챗GPT 30만 원짜리보다 더 낫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조만간 이제 나오게 될 제미나이 3.0 플래시 버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제미나이를 쓰시는 분이 공짜로 쓰시는 분이라면 제미나이 2.5 플래시 모델을 쓰고 있는 건데요. 이게 제미나이 3.0 플래시 모델로 바뀌게 되면 이 제미나이 3.0 플래시 모델이 지금 현재 3만 원 내고 쓰시고 있는 챗 GPT보다 성능이 더 좋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제일 무서울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오픈 AI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되게 무섭습니다. 일단 샘 알트만이 제미나이 3.0이 나오자마자 메일을 썼어요. 당분간 우리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사람들이 우리한테 엄청 뭐라고 할 것 같고 뭐 내놓으라고 빨리 얘기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12월 9일이니까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아마 이 영상이 나오면 나왔을 수도 있겠는데 다음 버전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음 버전을 내놓는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제미나이만큼 해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미나이를 넘겠다는 얘기는 못하고 제미나이를 인정한 거네요. 제미나이 완전히 인정한 거죠. 제미나이 3.0이 훨씬 아니지만 어쨌든 더 좋다라는 걸 인정한 거고 그래서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은 오픈 AI, 엔비디아, 그 다음에 AMD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뭐 옛날에 뭐 지분을 어떻게 줬다는 등 뭐 이렇게 뭐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런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다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제미나이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좋아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구글은 이것도 이제 구글이 만든 거는 제미나이 만든 건데 그림을 제가 이 그림 보면 제미나이 학습을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구글의 검색, 유튜브
CPU,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 이거를 싹 다 사용한다는 거죠. 제미나이 AI를 학습하는데, 그러니까 AI 학습하는데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개선된 모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사용자가 증가하니까 또 여기에 또 좋은 데이터들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선순환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거의 세계 최고의 플랫폼들인 거잖아요. 압도적이죠, 다. 여기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구글 드라이브는 아직은 3위지만 유튜브나 검색은 아예 그 경쟁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압도적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픈AI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오픈AI는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든 지금 데이터를 긁어 모아야 되는데 긁어 모을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다라는 게, 그러니까 AI를 학습시켜야 되는데 학습시킬 수 있는 문제지가 없는 거야. 문제 다 풀었어. 이제 없어. 네. 그러니까 더 좋아지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여기 여전히 검색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계속 올리잖아요. 우리 이 영상 만들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 계속 학습하는 거죠. 야, 이거 뭐 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의 그 무슨 힐 모델 같네요. 맞아요. 플라잉 휠 모델이랑 비슷한 거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좋은 학습 모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가정, 그리고 AI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많다라는 점, 이런 점들에다가 플러스로 TPU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그림도 재미나게 그린 거예요. 잘 보시면 엔비디아의 GPU 대비해서 구글의 TPU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이거는 쉽게 설명해 보면은 이런 겁니다. 엔비디아가 GPU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번다며요. 그럼 GPU 원가가 1,000만 원이면 이걸 5천만 원에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픈 AI는 이걸 5천만 원에 사간다는 얘기죠. 근데 구글은 자기가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1,000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에 만든다고 해도 오픈 AI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그런 모델, 그런 그 칩을 이용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번에 제미나이 3.0은 구글이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든 TPU만으로 사용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거죠. 왜냐면 이게 못 이길 것 같거든요. 아니, 구글이 지금 데이터도 너무 좋은 데다가 비용도 너무 싼 데다가 이 구조가 앞으로 계속되는 데다가 여기에다 플러스, 아니, 구글이 가지고 있는 TPU를 원래는 구글만 쓰려고 했었는데 메타도 좀 나도 좀 주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TPU를 만들 때 한 번에 대량 생산하게 되면 단가는 더 싸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은 구글이 이기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최소한 구글이 그동안 3년 전에는 반대의 상황이었어요. 오픈 AI 챗GPT가 나오고 나서 구글이 와,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제대로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체 내부 회의를 하면서 딥마인드라는 데가 있고 뭐 이게 알파고 만든 데가 있고 막 이랬는데 그 두 개의 조직을 둘이 합치고, 그러니까 절치부심해가지고 3년 만에 나온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글의 우위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오픈 AI가 이제 다시 나도 도전. 오픈 AI는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샘 알트만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직 나 보여준 게 아직 있다. 보여줄 게 있다. 왜냐하면 연초에 우리가 스타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손정희 회장이랑 오라클이랑 같이 만든 거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지은 이후에 나온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아직 보여주지도 못했는데 벌써 제미나이로 간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이제 제발 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비용의 열의,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제 생각에는 오픈 AI를 쓰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제미나이로 넘어갈 것인가? 요 고민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 질문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 질문을 할 때 그 김 작가님은 제미나이랑 오픈 AI랑 할 때 이런 고민은 해보신 적 있어요? 좀 정이 들었나요? 오픈 AI나 챗GPT한테? 약간 정든 느낌 있는데요, 저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쓰시는 분들은 오픈 AI 챗GPT랑 얘가 나를 좀 알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내가 늘 학습시킨 것도 있고, 사실 그게 오픈 AI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 아주 강력한 무기로 덤비고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용자들이 오픈 AI 챗GPT에 지금 길들여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넘어갈 때 약간의 미안함을 느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넘어가면 좀 미안한 것 같고 얘를 떠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못 넘어가게 만드는 허들이다. 그 허들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사람들한테 이제 확인해보고 추이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극복을 못하면 오픈AI는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빅테크가 어쨌든 7개 종목이잖아요. 구글, 엔비디아, MS, 애플, 아마존, 메타, 테슬라. 그러면 지금 구글을 가장 좋게 보신다는 일단 의미로 일단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 중에서는 네. 제일 좋게 보는 거가 지금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아, 색이 뭔가요? 첫 번째로는 팔란티어, 두 번째로는 팔란티어. 테슬라,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최근에 이제 구글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어서 구글 이야기는 좀 이제 드린 것 같고 네. 시간이 구글 편인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픈AI도 수성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진다면 구글한테 유리할 것 같다. 그럴 것 같네요. 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고요. 네. 테슬라는 이제 내년에는 이제 AI가 이제 모델도 모델이지만 이제 몸뚱아리를 찾으러 돌아다닐 것 같아요.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거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되겠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FSD가 뚫려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이 이제 빌려주셔가지고 타봤거든요. 장난 아니라고 하던데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탔을 때 타자마자 이제 혼자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FS 딱 누를 거 아니에요. 누르고 나서 이게 움직이잖아요. 가슴이 콩닥콩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된다고?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동하는 동안에 계속 내가 브레이크를 계속 밟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야야야야 이러면서 이제 밟는 거죠. 불안하니까 그랬는데 한 하루 정도 제가 빌려주셔가지고 탔는데 타고 나서 드는 느낌은 나는 원래 운전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차를 돌려주고 나서 다시 제 차로 운전하는데 너무 어색한 것 같다라는 이거 좀 너무 오버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체험한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0분 동안 제가 그 한 번도 개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얘가 나중에는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드가 있거든요. 겸손하게 이제 차분하게 운전해라 아니면 거칠게 운전해봐 이런 단계가 5단계가 있어요. 5단계로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줄이 너무 길면 이렇게 가가지고 끼어들어요. 그 끼어들기도 막 이렇게 하고요. 못 끼어들면은 그냥 버티고요. 막. 그러면 신호등 다 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운전은 인간보다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부드럽게 끼어들 때 끼어들고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그 사고가 날 위험은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 개입하거나 다른 사람이 들이받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자율주행은 거의 완성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놀라운 거지 미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테슬라를 지금 뭐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미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주가도 이미 많이 비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FSD가 통과가 됐을까요? 말도 없이 그냥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FSD를 허용해 준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좀 소름 돋는 얘기인데 이게 관세 협상이 끝날 때마다 FSD 풀어줘라는 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팩트? 아니면 썰? 추정입니다. 추정. 추정. 확실하지 않지만 아니 그 관세 협상 끝날 때마다 이게 들어간다. 끝난 애들만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지금 스타게이트도 지금 뚫렸잖아요. 스타링크도 뚫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우주하고 통신이 지금 뚫립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SKT나 KT 통신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재앙과 같은 일인데 진짜 저항이 심했을 텐데 이게 뚫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트럼프가 테슬라를 제대로 밀어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사실은 만약에 올 초에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싸우지 않았더라면 싸우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사람들이 야 일론 머스크 너무 도와주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겠지만 지금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추정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니?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은 AI 그리고 우주, 로봇 전부 제대로 밀어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전부 다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은 테슬라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래서 저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 관련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최근에 이제 이런 짤들이 하나 돌아다니는데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아이폰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폰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아이폰 그 뭐 좋긴 한데 OS인가? 뭔가 그거 있다더라. 그래서 그거 좋다고는 하던데 근데 이거 솔직히 근데 배터리를 찰부착을 못해서 별로 아니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DMB를 못 보잖아. 삼성 게 나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부차적이었죠. 결국은 OS를 가진 자가
모든 걸 다 가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의 iOS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테슬라라는 스마트카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자동차인 겁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가 나오면서 FSD가 나오면서 그동안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들은 다 수동차가 돼버렸어요. 자동차가 아니고 진짜 자동차가 나왔으니까. 이 자동차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까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영역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일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노조와의 관계라든지 뭐 택시 노조 있겠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만들어내는 가치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팔란티어를 추천하시네요. 네, 저도 이제 팔란티어를 작년부터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은 너무 비싸요. 비싸죠. 네, PER로 따지면은 뭐 거의 한 200배 이상은 될 겁니다. 아무리 매출이 막 뭐 100%씩 올라도 PER이 너무 높아요. 그렇긴 한데 저는 이 팔란티어 같은 회사의 성장성을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예, 왜냐면은 안 쓰던 것을 새롭게 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팔란티어의 솔루션을 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지금 병목이 생겨서 다 커버를 못 한다고 할 정도니까 그래서 저는 팔란티어의 성장성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도 이건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뭘 믿고 사느냐 이 회사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야 되느냐 그렇게 만약에 누가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패권을 연장시켜주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회사다. 그러면 그 가치를 얼마나 인정해줘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지금 6월 달에 이제 군대에 입대했다고 하는 팔란티어의 샴생커라든지 팔란티어의 그 알렉스 카프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있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이건 너무너무 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팔란티어 도입하는 회사들이 많고요. 그래서 팔란티어의 가치는 밸류션 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를 했다고 했을 때 주가 많이 빠지고 뭐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금씩 사고 이런 식의 전략 정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팔란티어, 테슬라, 구글 이런 회사들이 뭐 내년에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